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언니는 내 편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신년을 맞아서 좀 뭔가 뭐 다짐, 계획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다짐과 계획에 약간 보태줄 수 있게 또 이게 좀 스테디 주제예요. 네. 뭐냐면 30대에 우리가 잘한 거, 아쉬운 거, 그리고 30대 때 이렇게 살면 더 좋았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삶을 좀 회고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삶을 회고하는 의미가 네. 됐고 네. 사실은 우리가 만 나이 때문에 나이가 깎이지만 네. 한국 나이로 저는 39 지민쌤은? 저는 8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8이 될 뻔했습니다. 아니 됐어 지금. 아, 그렇군요. 6월 28일 그때를 이제 맞네요. 기점으로 지금 네. 아직 38. 아직은 38이네요. 맞아요. 아우, 그러니까 네. 저는 특히 저는 이제 39, 네. 30대 좀 끝자락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네요. 지나간 시간을 회고를 하면서 네. 또 공과 과를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민쌤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네. 그런 어떤 크라이시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위기감이라든가 네. 어떤 울적함이라든가 혹은 네. 기대감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엄청 많았죠. 그래요? 네.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지민쌤? 저 우선은 애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네, 제가 잠깐 이제 학원 강사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픽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정말 선뜻 끌려서 하고 있는 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대의 그 10년은 거의 진로 고민으로 다 썼어요. 네. 도전을 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진로로 자리를 잡지 못했었던 시기여서 10년을 다 쓰고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막연하게 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나는 30이 되면 유럽에 갈 거야. 혼자 갈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30에 일을 그만뒀어요. 네, 그 학원 강사 2년 반 정도 하던 걸 그만두고 유럽을 여행을 갔다 와서 혼자? 네. 시크릿이네. 이거 말하는 대로 됐네. 말하는 대로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작은 노트 하나 사들고 가서 일기 쓰고 거기서 뭔가 계획을 세워보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저는 항상 대비하면서 살았던 거에 좀 질려있는 상태였어서 그때는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가자. 비우러 가자. 이런 네. 마음으로 비우고 돌아와서 난 무엇을 할 건가를 다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대로 된 진로의 시작을 30대 들어와서 네, 선택을 한 거라 저는 20대가 진로에서의 크라이시스가 10년 내내 네, 지속이 됐다고 봐야죠, 사실. 그랬구나. 네. 저의 20대는 사실 저는 회사를 이렇게 들어갔고, 물론 그 회사에서 안정적이고 이런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진로 고민은 물론 계속 하기는 했지만 약간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 29이. 네. 그래서 내년엔 30이지만 뭐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와, 나 30대 좋다. 약간 이러면서 30대를 또 맞았거든요. 물론 30살에 힘들었지만 네. 어쨌든 그 나이가 변하는 것 자체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울적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맞아요. 3자리가 붙는 거 자체는 크게 연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민쌤도. 네. 근데 막 이제 유독 29에서 그 앞자리가 바뀐다는 거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30대가 되면 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어제는 12월 31일이었고 오늘은 1월 1일이었다. 네. 그런 느낌으로 30대를 네. 맞이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건 있었죠. 이제 무언가를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 네. 그게 저한테 31. 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민쌤은 30대 때, 와, 이거는 나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뭘 그렇게 잘했나요, 지민쌤은? 저는요, 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하세요. 저는 나중에 제가 혹시 이제 뭔가 강연에 가서 뭔가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뭐였냐면 저는 무언가를 이룰 때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20대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제가 이제 제가 목도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죠? 네. 네. 불이 막 탈 것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대신에 너무 뜨거워서 열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많이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뜨거워,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나 이 꿈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내가 막 열정이 있어, 뭐 이거에 너무 매몰이 되어 있었다면 30대에 넘어와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좀 현실적인 것들을 보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이제 뭐 과거에 좀 방송인을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한때. 네. 네. 그래서 20대 후반까지도 관련된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잖아. 네. 이제 현실을 직시했어. 30대 넘어서는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객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차가워졌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막 뜨겁게 달렸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 대신 훨씬 더 영리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해야 될까? 예전에는 그 뭐 예를 들어 방송국 시험이라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 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공상하고 시크릿이네. 네. 뭔가 될 거야. 되겠지. 이제 이런 거에 빠져있는 시간들이 길어서 남이 옆에서 봤을 때는 엄청 열정적이다라고 보였겠지만 사실 내실은 별로 없었고 뭐 관련된 시험 성적이 되게 좋았다던가 아니면 되게 장시간 공부를 했다던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고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비어있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되게 열심히 좀 강박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의 리미트를 되게 명확하게 정해놓고 난 무조건 제때 졸업해야 돼. 나는 무조건 병원 제때 들어가야 돼.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훨씬 포커스를 되게 좁게 잡고 대신에 굉장히 열심히 달려갔었던 좁고 깊게 달려간. 네, 그 기억이 근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서른의 그 초반부 5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던 게 제가 지구력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고 늘 저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네. 내가 못 버틸까 봐요. 네. 장기 목표를 잡으면 나 잘 할 수 있을까? 나 감정 기복이 심한데 중간중간 고비가 오면 나 이거 잘 넘길까? 내가 불안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시작할 땐 했는데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구나. 노력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했으니까 만약에 실패해도 또 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경험치들을 통해서 저에 대한 신뢰를 좀 키웠던 게 30대 때 제가 했던 것 중에 그냥 좀 잘 해온 거, 잘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든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감성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때 그 영상에서 들었던 예는 내가 1억을 모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삼각김밥을 먹어요. 근데 이걸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이 삼각김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얼마를 세이브를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나 오늘도 점심을 이걸로 때운다. 어떤 사람이 과연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게 있었는데 네. 뭔가 그런 현실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내 노력을 그러니까 난 너무 뜨거운데 왜 날 받아주는 데는 없어가 아니라 네.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을 더 채워야 맞아요. 되는구나로 이제 네. 받아들이게 된 게 네. 지민쌤한테 되게 잘한 일인 네. 것 같다. 모드가 많이 바뀐 거죠. 사실 20대 때 달려갔던 모드랑 30대 때는 되게 접근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표가 되게 분명하게 있고 그걸 향해 달려가니까 사실 뭐 대학원 다니면 좀 어떤 부분에서 서럽잖아요. 이렇게 네. 좀 그지같이 하고 다니기도 이제 뭐 힘들다고 하니까 대학원생은 네. 뭐 이제 연구실 안에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경제활동하다 이제 스톱을 하고 다시 들어갈 맞아요. 때는 네. 되게 여러 부분에서 많은 걸 줄이고 이제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서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이것 때문에 뭘 못해,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런 걸 뭐 하고 있지 못해, 뭐 난 이런 게 부족해, 뭐 이런 것들이 맨날 그 부정적인 감정이랑 막 물려서 돌아갔다면 30대 때는 괜찮아. 그건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이게 더 중요하고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20대 때보다는 뭐 워낙 이제 많이 시련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나름의 지혜가 약간 생겨서 이제 좀 노력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또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랑 저는 사실 이거와 좀 물려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선택한 직종이 이제 전문 직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대에 뭐 여러 가지를 컨택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때 제가 길게 할 수 있는 일을 고르려고 했었어요. 네, 좀 안정적으로 길게 할 수 있는 일. 네, 언제든지. 그리고 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지식을 계속 쌓아야만 할 수 있는 일들. 네. 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심리학을 했는데, 지금 그 5년 정도의 과정은 사실 되게 힘들었지만, 네. 어쨌든 사자 달았으니까. 근데 그 네. 이후의 삶이 뭐 돈이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노력했고 쌓아왔던 거를 계속 발휘해야 되잖아요. 계속 네.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경험이 생각보다 즐거워요. 자존감이 되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존감도 실제로 높아지기도 했고,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 저희가 이제 큰 돈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 네. 건 아니지만, 가늘고 길게 이제 목숨 붙이고 있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어쨌든 나이가 드는 것이 저희한테 손해가 되지 않고, 저는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젊음이 끝날 때 뭔가 일의 영역에서의 나의 역할도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노하우나 경험치는 쌓이지만 또 뭔가 젊은 세대한테 물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이 직업은 이제 그런 일은 아니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전문성도 쌓여가는 직업이니까. 그쵸, 네. 오히려 더 쌓여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는 이후가 더 저한테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의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살 때보다는 자존감은 좀 높아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희 하는 일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쌓아갈 길이 정해진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했으면 지금 내가 갈 길이 딱 정해진 거. 진로 고민이 끝난 거. 네, 그게 그래서 너무 좋다. 네, 제 30대에서 잘했던 걸 두 개를 고르면 내 갈 길을 정한 것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 경험을 나에게 어쨌든 선물한 거죠, 제가. 네. 오, 멋있어.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멋있잖아. 멋있어요. 아니, 저는 네.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다른 직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30대 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전문직이 아닌 거. 그게 물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문직으로 살 이유는 없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을 조금 쉬다가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도 쉬면 일이 없어지는 거라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뭐 일을 찾으면 할 일이 있겠죠? 네. 뭐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할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약간 뭔가 뭐 육아든 뭐든 이런 네. 걸로 스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30대 내내 이거를 후회한 건 아니고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전혀 내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20대 때 전문직은 20대 때 회사원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만 30대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전문직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쵸.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게 큰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나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하셨죠. 하면서 네.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어른들이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나는 아직도 내가 진로 고민을 해야 되나 이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좀 전문직 내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뭔가 그런 라이센스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마음 한켠이 보험 든 것처럼 든든했을 텐데 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보험 드는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가요? 특히 네. 지민쌤이나 네. 저처럼 그러니까 위기감이 되게 크고 걱정이 네. 많은 스타일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일을 되게 많이 걱정하는 거고 네. 최악의 수를 항상 생각하는 성격의 사람들은 네. 전문직을 하는 게 속편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를 다 계산하고 그걸 약간 해칭하면서 이렇게 가는 스타일들은 나는 왜 안 했을까? 내 성격이 이러한데 다른 걸로 조금 잘 불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그 길을 포기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뭐 적당히 잘한 정도였으면은 또 다른 고민을 했었겠지만
또 잘 됐잖아요. 하시더니. 아, 제가요? 네. 아유, 아니에요. 잘 하셨고. 아유, 아는 것만큼, 알려진 것만큼 많이 벌지 못했어요. 다들 막 되게 큰 돈 번 줄 아는데, 이거저거 또 남 떼주고 뭐 하고 나면은 제 손에 떨어지는 거는, 네, 없더라고요. 세금 낼 돈 벌려고 일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네.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아쉬웠어요. 인생을 좀 길게 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방향 설정이 30대 내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앞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했어요. 네. 이거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네. 제가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돼 있고, 갈 네. 길을 좀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뭔가 약간 여유로워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네. 큰 일이지만, 네.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야 하면서 어떤 위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넘기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눈앞에 어떤 작은 이익에 소탐대실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좀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난 이런 길로만 갈 거야 라고 정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살 거다라는 건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난 대학 교수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뭔가 공부하는 사람이 될 네, 거야. 학자로 맞아요. 살 거야. 이런 네, 방향을 네.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에게는 그런 방향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우연히 내가 하게 된 일들을 그냥 하게 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우연히 접어들게 된 거니까 확신이 좀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운에 좀 맡겼었다는 게 뭐 그게 좀 재밌을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게 직업이 선택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뭐가 아쉬웠어요?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제 기호를 되게 많이 반영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사회적인 기준도 무시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시 뭐 할 필요 있나요? 그쵸 이제 사회적인 기준도 맞추고 내 기준도 맞추면 좋지. 그러니까 뭐 직업이 갖고 있는 안정성, 사회적인 인식, 뭐 벌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선택을 했었고 네. 다행히 뭐 신기하게도 뜻이 전혀 없었는데 학부를 심리학으로 갔다가 네. 이제 이 길이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풀리긴 했었는데 여전히 그거를 걸어오는 길,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30대 때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향성이 있는 듯 하면서도 그게 이제 확고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걸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쳐내면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불안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되게 많이 저를 괴롭혔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돈과 돈의 네. 부족이 되게 큰 키워드예요. 저는 그랬죠. 네. 근데 그 기준, 나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살면 돼.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런 인생의 시계를 살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게 조금 더 단단했으면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주어진 건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제가 선택한 직종과 관련된 건 열심히 했지만 계속 마음 한켠에 30대 중반에 이것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이 나이 되면은 이쯤은 갖춰야 네, 되는데 이게 네, 없구나. 이게 네. 머리를 안 떠났구나. 네, 그게 엄청 많이 괴롭혔고 특히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들썩들썩 할 때는 제가 벌고 있는 그 벌이와 뭐 어떤 그런 부동산의 시세나 이런 걸 맞춰보면 완전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사회 안에 아예 편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걱정이 그런 네. 우려가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럼 사실 그런 건 조금 미뤄두거나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면서 좀 저를 잘 지켰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잘 못한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이 우울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지도 못할 거면서 마음은 네. 우울하고 네. 그냥 관심이라도 갖지 말걸 괜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아까 이제 앞에서 잘한 걸 먼저 얘기해서 막 흔들림 없이 이제 막 고고하게 나의 길을 갔었던 것 같이 이제 좀 표현이
스캔들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뭐 수련하고 석사하고 이럴 때 그 가끔씩 허영심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올 때 돈은 없으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명품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백이나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절대 살 수 없는 가격대의 것들을. 그럼 이제 내 월급이나 내 파이낸스랑 비교를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그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꾸 확인하고 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직업이 주는 안정성 이런 건 약간 먼 일 같고 지금 당장은 굉장히 돈이 없고 뭔가 좀 너무 이제 입고 다닌 행색이나 이런 것들도 그 20대 때보다도 오히려 더 못했던 시기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불안감이 또 네. 공부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연료가 안 됐던 게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냥 왜냐면 없었어도 될 불안이 많았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정도 애쓸 거면 차라리 돈 버는 일을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큰 돈벌이를 하는 직업이 아니고 직업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후에 이제 길게 갈 것, 이렇게 뭐 빼고 더 하고 그래도 이게 더 괜찮아라고 해서 선택을 했지만 사실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가전주분, 그러니까 말 많은 소녀님이 이제 걸어온 길을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저처럼 이제 안정적인 걸 선택한 사람 입장에서는 베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쪽박은 면할 수 있지만 대박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하이 리스크를 나는 거는 삶을 이제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근근히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막 비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 저 같은 삶을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이제 말 많은 소녀님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뭐 예를 들어 내가 10개 재능이 있다 그러면 10개를 다 쓰는 사람인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저게 더 괜찮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고. 저도 뭐 그런 기분에 취해 있을 때가 1년에 한 3일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약간 어쨌든 뭐 옳고 그른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 많은 소녀님이 어떤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안감을 느낄 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또 저는 근근히 그냥 뭐 저도 역시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을 놓으면 언제든 제로로 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라서 노동력으로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좀 큰 돈도 벌고 싶고 왜냐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언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으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대박 한번 치고 싶다 이런 되게 막연한 막 공상 상상을 사실은 가끔 해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걸어왔던 길들이 되게 부럽고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는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배팅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배팅이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어요. 뭐 유튜브 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제가 갑자기 뭐 무슨 임상심리사, 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게 일로 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뭔가 저는 하여튼 제 인생에 약간 아쉬운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넘어가는 게 쉬운 것 같죠? 제가 안 해봤게요. 그런 거 하긴 나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쉽지 그렇네요. 않습니다. 네. 저는 좀 뭐 우연히 잘 된 거라 제가 왜 잘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럴 수도 어쨌든 있겠네요. 이어오는 데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은 저 좀 궁금해요. 그러면 말만 소녀님은 잘했다고 생각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잘했다고 생각한 거 있죠.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저는 30대 때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개수가 많았어요. 그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20대 때 일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은 편이었어요. 근데 30대에는 제가 좀 주체적으로 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상황이었고 그럴 때 몸이 갈려라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엔 너무 힘들고 내가 미친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안 한다면 왜 또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니 내가 팀쿡이랑 사진을 어떻게 찍어? 응? 내가 무슨 대만에서 무슨 컴퓨텍스 이런 데를 왜 가 갑자기 내 뉴욕에 무슨 노트북 발표한 데를 왜 가는 거야? 그런 거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였고 그게 또 나를 한층 또 세련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는 확실히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좀 뭔가 워라밸을 추구했다면은 누리지 못했을 거를 워라밸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일이 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 네. 그런 게 돈을 떠나서 그런 경험 자체가 너무 많아서 네. 30대 때 진짜 미친 듯이 일한 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 일 혹은 나에게 잘 맞지 않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 다들 무모하다고 했던 네. 그 네. 길을 이제 가게 된 네.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나 딱 이거 할 거야 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슬쩍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갈아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수해지는 친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냥 이런 거를 도전을 해보고 시작을 해봤다는 거 그거는 전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30대가 아니고 40대, 50대, 60대가 되더라도 네. 이때 도전을 하고 성공했던 기억 때문에 맞아. 무언가를 계속 맞아. 도전을 네.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성공이라는 건 제 기준이고 네. 잘 됐다는 말들도 다 제 기준에서 잘 됐다는 거예요. 저는 기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성취의 경험을 저에게 준 거는 네. 네, 지민쌤도 되게 네. 잘했다고 말했잖아요. 네. 네. 저도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제 인생을 사랑하게 된 맞아요. 그런 계기인 것 같긴 네. 해요. 네. 너무 우리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만 되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을 좀 좋아하고 자기 성취 이런 거에 되게 좀 꽂혀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네. 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우리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네. 30대 때 꼭 해야 할 일 이런 걸 말해주면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30대 때 꼭 해야 되는 거. 저는 일단은 취향을 기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취향. 이 말도 참 그렇지만 이게 돈이 없는 사람보다 저는 더 없어 보이는 게 네. 취향이 없고 안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언니랑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언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았대요. 왜냐면 막 가구나 뭐 이런 게 정말 취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골라가지고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사람이 눈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안목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쩌면 이 아파트에 사는 것도 능력이 되거나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네. 그냥 사는 거 아닐까? 과시일 뿐이지 네. 진짜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네. 똑같은 돈을 써도 네. 안목이 있고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네. 달라요. 똑같이 시간을 보내도 네. 안목이 있고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그 밀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뭔가 그 약간 삶을 네. 뭔가 더 내 거답게 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네.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나만의 색깔을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한참 잘 벌고 잘 쓰고 네. 한참 또 뭐 외모도 이렇게 물에 익었을 때 그쵸. 그런 시기에 하는 게 맞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0대는 취향을 나다워지는 길러라. 시기, 취향을 기르는 시기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추상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자기 관리가 습관화 되는 거? 이제 건강이나 외모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몸에 배버리면 이어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쵸. 배지 않은 사람이 어쩌다 가끔 이벤트성으로 뭐 연초에 이렇게 잠깐씩 하다가 헬스를 3일 간다든가 네, 그쵸. PT를 한 2달에 한 번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사람마다 그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나이 드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들마다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건강과 외모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아끼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맞아요. 관리하는 게. 나 너무 안 아끼는 것 같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뭐 우울이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될 때 대개는 자기 자신한테 많이 소홀해지잖아요. 그런 네. 상태에 빠지면. 근데 거기서 극복하는 방법 내지는 내 삶이 초라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천하는 것들이 자기 관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운동이든 대인관계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주인공을 자기로 만들고 내가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게끔 내가 나를 돕는 거죠, 일종의 자기 관리라는 게. 그거를 30대 때 좀 잘 자리 잡고 습관화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아까 전에 제가 뭐 어쨌든 제가 경험해서 좋았다고 느끼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대는 적어도 한 번쯤은 되게 치열한 도전 내진 진짜 치열한 노력을 했던
경험 정도는 자기한테 줘야 된다고 봐요. 아.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도 상관없어. 그거는 뭐 결과라는 거는 사람이 뭐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내가 되게 치열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앞으로 어떤 고비가 오거나 내지는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훨씬 더 능숙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길게 살아야 되는데 네. 30대는 약간 뭐 준비 예열 과정 정도의 시기잖아요. 네. 뭐 큰일 안 생긴다고 하면. 근데 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실패가 왔을 때 본인한테 신뢰가 없으니까 네. 내가 되겠어? 음. 그리고 적당히 노력하다 이제 멈추고.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조금 더. 몸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응. 요즘에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우울한 것까지는 아닌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기분이 안 좋은 게 화가 나거든요. 자꾸 네. 분노가 좀 조절이 안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제가 운동을 확실히 소홀하게 하고 확실히 폭식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얼굴이나 뭐 몸 컨디션이 또 안 좋으니까 일하는 거에도 영향이 좀 네. 가고, 네. 그리고 또 기분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안 아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9살이니까 아직 나 기회가 있는 거겠지. 그럼요. 1년 있고 이제 6월 넘어가면 한 3년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운동이랑 좀 자기 관리를 다시 좀 하고. 네. 이제 연초니까 네. 한번 이제 또 다져야죠. 맞아요. 이렇게 계획을. 그리고 불안할수록 뭔가 좀 더 치열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제 네. 계속 생각만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30대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길게 할 일. 그러니까 뭔가 장기 목표?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이런 거를 좀 설정을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9세에는 해야 된다, 늦어도.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정말 인생이 젊을 때 생각하면은 난 30살만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 고민이 끝날 줄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네. 나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끝나고 안정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정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감이 더 커지고, 네. 그리고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우니까 맞아.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네. 지금은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심리적으로는 되게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크게. 그래서 좀 달려갈 때, 걸어갈 때.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민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요? 전 근근히. 근근히 살 거예요? 근근히. 응. 근근히 플러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것 때문에 도전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한 판 하고 가는 약간 연극판 같다고 생각을 이 해요. 삶이? 네.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뭔가 뭐 펼쳐 보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근데 되게 막연해요. 사실 뭘 제대로 실천한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이라는 것과 그리고 저는 그 시크릿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엄청 피암시적인 사람이라서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에 좀 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는 제가 꿈꾸는 모습을 자꾸 시뮬레이션은 해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회가 있으면은 다 오케이는 하는 편이에요. 적어도 피하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만들어내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또 말 많은 소녀님이 저한테 뭔가 같이 해보자고 했던 그것도 뭐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멀리 찍었을 때 무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고 나는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겠지라는 되게 막연한. 근데 그거랑 다는 있잖아요. 그쵸. 네네, 다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사실 되게 즐겁거든요. 나도 즐거워. 네, 되게 즐거워서 네. 저는 이거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이제 녹음을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러고 4주 버티는 거예요. 진짜? 어때, 2주에 한 번씩 할까요? 진짜 그 활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조미료처럼 인생에 하나씩 끼우는 것도 되게 살맛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또 행동하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민쌤의 명랑한 목소리와 표정을 이렇게 함께 하니까 갑자기 느껴지는 게 제가 요즘에 그 암시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어떤 삶에 오는 불안이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너무 아무 일이 안 생겨서 지루에 미치겠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그런 삶을 원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울했던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건 거야. 내가 불안했던 게.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약간 그 꾸베 씨의 무슨 행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계속 탐험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전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버킷리스트를 지으면서 사는 네, 삶을 네. 살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를 좀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것 나 같아요. 시크릿 다시 읽어야지 오늘. 이게 어디 있을 텐데 우리 집에도. 말 많은 소녀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가? 말해서. 네. 그런가? 라이센스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아. 사실은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일도 물론 많지만 네.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전문직이 되고 싶다. 음. 뭔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나 아니면 제가 꿈꿔왔던 인생과는 되게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정말 나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살았었나 봐요. 뭔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달리기의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늦춰도 될 것 같은 전문직에 대한 니즈가 잠깐 생겼던 것 그런 같은데. 거 맞다. 지쳤었네. 지쳤었어. 그래 자꾸 화나고. 그러니까 자꾸 화나고 그리고 자꾸 지쳐가지고. 화나고 불만족하니까 화가 이제 나는 걸 그죠. 텐데. 자꾸 나한테 짐 지우는 사람들 너무 싫고. 네. 근데 맞네요. 지금까지 말 많은 소녀님이 즐겁고 희열을 느꼈었던 장면들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자격증이 필요했던 일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모험적인 일들이었고 뭔가 한탕 약간 내 이런 말이. 거였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가 하려는 일조차 저의 라이센스가 무조건 필요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저조차도. 그래서 그렇네.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를 되게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 정말 그걸 원하는 건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지금 그냥 수다 떠는 거잖아요. 전혀 네. 뭐 임상심리사지만 전혀 뭐 관계없이. 그쵸. 저도 그거 뭐 아시죠? 한국 무슨 능률교육협회 이런 데서 딴 거 심리상담 자격증 있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네. 그냥 진짜 수다 떠는 건데 야, 너 임상심리사 왔나 봐. 나 지금 약간 치료되는 느낌이야. 정말? 상담받고 심지어 답을 지민쌤이 준 게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좀 답을 나 지금 Are you 소크라테스? 정말? I'm 소크라테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네. 30대 때 또 우리 또 동생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이 일은 저는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거나 재설정하는 것에 대한 것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간관계나 관계에 대해서 현타를 가장 많이 느꼈던 시기도 저는 30대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쉽게 마음을 여는 듯하지만 또 쉽게 저는 제 옆자리를 내주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고민하면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30대 때는 특히 이제 또 저는 가정을 이루고 네. 이렇게 살다 보니 네. 인간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인생에 있어서 대소사들이 30대에 되게 많이 몰려있다 보니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재정립이 되지 않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40대 때 내 옆엔 아무도 없다. 나는 왜 인생에 이런 데다 허비했지? 혹은 나 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살았지? 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가 허무함을 너무나 네.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 고집이 자꾸 세진다고 하는 게 이제 자기의 기준이 명확해져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하시던 말에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좀 잘 갖고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 옆에 많이는 않더라도 두는 게 필요한 게 대인관계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게 사람이 많아야 돼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나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좋은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한테 귀감이 될 수도 있고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는 게 그냥 뭐 만날 때 즐거워 이거에서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막 되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을 옆에 돌아가 아니라 그 저는 주변에 제가 제 친구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꼈었던 순간은 친구들의 성취가 대단해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걸 친구가 배려했거나 헤아렸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쟤처럼 좋은 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네.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말 많은 소년처럼 되게 도전적인 사람들은 도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이렇게 기름을 같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그 영향 되게 많이 받아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혼자가 되거든요. 왜냐면 초친 애들은 물 붓는 사람들이 있죠. 또 거기다 불을 막 붙이려 하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제가 작아지고 제가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을 가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을 되게 닮아갈 텐데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닮아도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옆에 별로 좋은 사람이 없을 때는 제 성과도 좋지 못하고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서로 기름을 부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 많았지만 이제 줄잖아요. 어쨌든 네. 저도 많이 줄였는데 공통점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제 불에 언제든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좋다. 네, 아무도 저의 어떤 도전이나 저 굉장히 생뚱맞은 계획 같은 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있어.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네.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왜 해야 뭐 이제 일이나 해 뭐 이런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잘해왔으니까 잘할 거야 라든지 뭐 결국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건 제 몫인 건데 네. 이제 그런 내 계획이라던가 내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괜한 막 우려를 먼저 던져서 지레 이제 위축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부스트업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게 저는 이제 자산이라고 제가 느끼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30대를 맞이하거나 또 이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그런 자원들이 많으면 훨씬 좀 풍요롭지 않을까. 30대의 삶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뭐 결혼을 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인간관계가 뭐 연애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삶의 질이랑 연결이 되는 느낌이 그럼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20대나 이럴 때보다 30대 그리고 특히 지금 그러니까 좀 나이 들면 들수록 만났을 때 재밌는 사람도 저는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인간관계를 조금 나에게 잘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스트레스 안 주는 사람들, 네. 이런 걸로 잘 정리를 하고 재설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돈 공부 아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매번 경기가 바뀔 때마다 되게 피를 보고 있는 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물론 이제 누구나 다 경기를 예측하거나 이득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해두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돈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필요한 거니까. 그쵸.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지금 겁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좀 돈 공부 같은 거 했으면 좋겠고 네. 돈 공부 떠나서 저 그냥 공부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 뇌 건강 관련된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뇌가 노화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그 그쵸. 외국어 공부가 그렇게 뇌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뭔가 노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공부는 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인지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그것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니까 30대는 약간 20대보단 그래도 좀 약간의 여유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조금 공부 안 하잖아 30대 때 솔직히. 그치 네. 안 하지. 하던 대로 살지 그냥 살던 네. 대로 살고. 아 질려 막 이러면서 안 네. 하고 뭐 영어 쓸 데 없는데 이러면서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플로우라는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어떤 거에 몰입할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몰입거리가 일이면 좋지만 사실 일에 몰입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쵸. 일은 어느 순간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데 네. 그게 배움이 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뭐 책 펴놓고 뭘 외우고 이런 거라 그러면 사실 저도 쉽지 않고 네. 그건 누구에게나 다들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배움이라는 거는 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작일 수도 있고 뭐 시청하는 거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그냥 머리를 좀 깨어있게 하는 활동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배움에 닿아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건 약간 세대에 국한하지 않는 30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네, 계속 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30대 때 공부를 놓은 당신 이제라도 공부해라. 이제라도 해라. 그렇게. 네가 원하는 거 해라. 그렇게 바꾸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사실 지금 이야기한 거는 30대가 아니고 20대 때 하면 더 좋고 10대 때 하면 더 좋고 그쵸. 40대 때 해도 되고 50대 네. 때 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네, 좀 저희는 그런 거를 꼽게 되네요. 결국에는 뭐가 없어.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냥 그런 이야기 맞아요. 하게. 삶은 맞아. 거기서 거기요. 그리고 또 답이 없는 것도 맞고 내가 네. 내 인생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잘 산 네. 인생 되는 거고 네. 뭐 암만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이어도 그쵸? 내가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면 망한 거고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그쵸. 그리고 뭐랄까, 이게 저희랑 또 비슷한 커리어로 걸어오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네. 뭔가 또 이제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결국에 인생은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좀 제한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뭔가 치열하게 살았다든지 뭐 아니면 좋은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뭐 배경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되게 그냥 인생 전반에서 이게 밀고 가야 되는 가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네. 네, 뭐 연초니까 네. 네, 한 번 정도. 그 지민쌤은 올해 네. 목표 있어요? 올해 목표요? 네. 올해... 안 세웠어 아직? 저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도 원래 네. 목표 잘 쓰거든요. 네. 뭐 영어 공부 뭐 얼마나 하기 뭐 하기 네. 이런 거 잘 쓰는데 네. 올해는 네. 정말 마음이 너무 가난했는지 제가 목표가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써볼까요? 저는 근데 이걸 목표라고도 생각을 못했는데 전 항상 네. 다이어트와 운동 다이어트, 운동, 그런 영어 게- 공부, 금연, 네네네. 금주 이런 거 항상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네네. 그냥 그 정도의 선이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조금 영역을 약간 넓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있었죠.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일을 조금 늘리는 방향에 대한 약간 계획이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없진 않았네요. 아. 그런 정도? 지민쌤은 그거 뭐예요? MBTI? 저 ENFJ요. ENFJ? 네. 그 뭐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 거죠? ENFJ가? 저는 인간 댕댕이? 인간 댕댕이. 아하. 맞네. 네, 이렇게 뭐 사교적이고 좀 감성적이고 네, 뭐 그렇죠. 이제 말도 많고 이제 외향적이고. 네, 외향적이고.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E가 거의 극이었는데 극도로 이제 강한 E를 갖고 있다가 거의 I에 가깝고 저도 가끔 하면 I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아무도 주변에서 동의를 안 하지만 네. 난 동의할 수 없어. 가끔. 그래서 저는 신년 목표를 지금 네. 조금 정하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지민쌤은 네. 뭔가 임상 심리사로서 업무의 영역을 넓히는 것. 네. 그 업무의 영역을 넓힌다는 게 뭐 예를 들면 하고 있는 일의 그 개수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은 그 스펙트럼을 늘리는 건지. 스펙트럼을 조금 늘리는 거예요. 넓히는 것. 예를 네. 들면 뭐 강연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강연이다 그러면 당장 강연할 기회가 생기지는 않는 거지만 그 관련된 것들은 좀 할 거고 저 같은 경우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심리 평가를 주로 했다면 이제 심리 상담을 더 하는 이제 포션을 조금 그쪽으로 옮겨간다든지 과목을 늘리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저의 목표이긴 합니다. 다이어트는 뭐 3kg 빼기? 저는 그거는 365일 한 20년째 하고 있어서 이제 네, 저 그거 3kg 정도 네, 감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랑 돈도 좀 이제 모으긴 해야죠. 네. 안 모았어요? 계속 쓰기만 했어요?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가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는 통장 잔고가 어쩜 그렇게 변동하지 않는지 너무너무 네. 신기한 거예요. 야, 변동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야. 그런가? 나는, 밑으로 야, 안 내려가는 게?
계속 마이너스요. 무슨 아, 왜 이렇게 그렇구나. 없어 돈이? 저는 좋을 것 이제 같은데. 혹시라도 110일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네.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네요. 축의금으로 그건 좀 퉁 되니까 아, 그런가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그거는.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금전적인 것들 음. 되게 현실적인 목표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런 목표는 연말에 세웠던 것 같은데 음. 좀 삶을 꼭꼭 씹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밥을 마셨어요,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밥을 씹지 않고 후루룩 그냥 국밥을 국에 말아가지고 훅 먹듯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뭐가 닥치면 빨리 해치우고 이러기 바빴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떤 게 생기면은 꼭꼭 씹어서 거기서 나는 맛을 다 음미하고 삼키고 싶다. 좋죠, 좋죠. 그게 네. 이제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약속해가지고 후딱 만나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좀 전심으로 다 하고 네, 네. 좀 공들여가지고 순간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히어앤나우, 히어앤나우. 히어앤나우. 근데 내 주변에서 왜 이렇게 요즘 히어앤나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아, 그래요? 네. 이거 상담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네. 그래서 히어앤나우 누가 저한테 히어앤나우로 네. 살라고 네, 그리고 미래에 맞아요. 대해서는 희망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히어앤나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네. 올해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음. 히어앤나우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시들, 요 개념 배울 때 그런 예시 많이 들어요. 누구를 만났어. 근데 머릿속에 할 일이 생각이 나. 제가 그러면 이 자리가 되게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쵸. 빨리 끝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안 돼요. 시간 낭비일 뿐. 그쵸. 그러면 이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느낀 아까 꼭꼭 씹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네. 후루룩 해치우고 마는 네. 거죠. 히어앤나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히어앤나우를 저는 모토로 삼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에 관한 목표는 저는 이제 작년에는 바빴어요.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일이라기보다는 일로 느껴지지 않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개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당 단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고부가가치의 일을 이렇게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부가가치가 좀 없는 일이어도 네. 그냥 일의 개수 자체를 늘리는 거. 저의 지금의 불안은 행동으로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의 뭔가 워라벨에 네.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난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은 일을 하자. 그 생각을 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하려면 진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제가요? 그렇지 할 수는 않나요? 있죠. 돈이 안 될 뿐.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네. 돈 생각하지 않고 네. 일하기. 그게 이제 또 목표고. 그리고 저도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다이어트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뭐 만삭에서 네. 또 출산까지 이렇게 또 급격하게 몸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어디까지 또 내려갈지를 몰라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연말 연초에 굉장히 지금 식습관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밤 12시에 핫도그 2개 먹고 케이크 한 판 먹고 약간 이런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네. 이런 걸 조금 해가지고 몸을 저는 킬로수를 줄이겠다 이거보다는 좀 식습관을 바로 잡겠다. 식습관이랑 아예 그러니까 그냥 그 공복 16시간 유지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그거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나는. 네. 그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간헐적 단식과 일 많이 하기 그런 거를 그리고 사진 많이 찍기. 좋다, 좋다. 제가 매일매일 포트레이트를 남기고 있어요. 네. 셀프 포트레이트를 남기고 있어요.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맨날 날짜랑 같이 올리거든요. 그게 좀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표정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더러워지는 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셀카를 찍다 보면 그 또 렌즈에 맞춰져 있는 내 표정이 변하지 않나요? 다 즐겁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있는 않아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순간을 담으려고 그렇구나. 해요. 생각했을 때. 어.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남겨서 관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가족 사진도 제가 네. 작년에도 많이 찍었는데 올해도 사진을 많이 찍어야 맞아. 되겠다. 남는 건 네. 사진밖에 없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찍어야지 뭐 이런 것도 내 결심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30대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난 뭐 6월이 되면 다시 37살로 어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간을 좀 벌었다는 느낌이 지금 강해. 너무 좋다. 나 36이다, 다시. 그치만 36은 한 2달밖에 못 살아요. 다시 37. 그치만 37으로 가는 게 어디야. 맞아. 네. 우리 내년에 좀 또 동갑이 되네요. 저는 생일이 좀 늦기 때문에. 그런데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동갑이네. 예, 친구가 그럼 한 되네. 2달 정도 야라고 해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 내가 언니라고 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30대 때 뭐 잘한 것들, 뭐 아쉬웠던 것들, 이런 거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들, 그리고 올해의 계획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긴 시간 또 귀에 네. 피나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 또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또 저희와 함께 이렇게 또 세워보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언니는 내 편 오늘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네. 또 다음 달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자요. 잘 자요.